자, 세계 경제 내용의 종아일보 기사입니다. 1970년대식의 스태그플레이션, 50년 만에 다시 올 가능성. 이 이야기를 하신 분은 데이비드 멜패스 세계은행 총재. 예? 이제는 뭐 연준 이런 거는 끼어들지도 못해요. 세계은행 총재 데이비드 멜패스. 이분까지 지금 이렇게 이제 세계은행의 1970년대식 스태그플레이션 50년 만에 다시 올 가능이라고는 했지만 거의 뭐 70%, 80%까지 가능성이 있다. 지금 들어가는 이런 미국이 침을 푹 하고 뱉거나 이런 상태로 가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우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섭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파이낸셜 뉴스입니다. OECD 올 한국 물가가 4.8% 성장률에서 2.7% 전망으로 내리막길 꽂혔습니다. 네? 올 세계 성장률 2.9%로 5일 쇼크식 위기 조짐. OECD는 올해 회원국 평균 물가가 자그마치 8.8%까지 경제 회복세 둔화로. 이런 내용이고요. 여러분들 보시면 알지만 밖에 나가시면 기름값이 지금 2,000원이 넘었습니다. 4주 연속 상승하며 전국의 주유소 휘발유 경유 평균 가격이 2,000원대를 넘어선 지난 5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0원이 넘는 가격대에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응? 기름이 어디까지 오를지 앞으로 이게 2,000원, 2,008원 가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참고로 지금까지 기름값을 넣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건물에서 기름을 넣습니다. 전기. 아우 좋은 거야.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전기차 타지 왜 전기차를 안 타? 응? 불편한 게 있지요. 사방에 기름 넣으려면은 전기 넣으려면은 고속도로에도 별로 없고 줄 서야 되고 그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헤쳐나가야 기름값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안 들고 돈도 안 들고 절약하는 거 아니야. 왜 그걸 못해? OECD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다. 스태그플레이션 문턱 비상 상황 이런 내용인데요. 그러나 지금 한국은행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요.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이 낮다. 빅스텝은 아직. 이게 정신 못 차리는 인간이 있어요. 한국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낮다. 가능성 낮다 그랬다가 오면 어떡할래? 지금 나는 진입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가능성이 낮아? 그러나 빅스텝도 아직. 말 바꾸더니 빅스텝도 필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차라리 깨질 거면 빨리 깨지는 게 낫지. OECD도 한국 성장률 전망치 낮췄지. 스태그플레이션 문턱 비상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유독 한국은행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냐고. 그러면서 말 바꿔서는 한국은행 쪽 물가 잡으려면 기준금리는 올려야 한다. 금리만 디리다 올려가지고 우리 국민들한테 이자만 받아먹어?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러는 거 아니야? 돈이. 이걸 잡아야지 이 사람아. 자, 동아일보에 난 기사 커지는 S공포 세계 성장률 2년간 제로 가까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50년 만에 글로벌 S공포 성장률은 4.1%에서 2.9로 하락을 했고요. 세계은행 올 세계 성장률 대폭 하향. 각국 악재의 10년간 저성장 우려.
OECD도 성장률을 전망 4.5에서 3.0 많이 내린 겁니다. 물가 전망은요. 자 보세요. 4.4%에서 8.8% 2배로 올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의 물가. 한국 1분기 성장률도 0.7%에서 0.6%로 현재 내렸다.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오늘 심각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2600선이 무너졌습니다. 현재 아침에 45포인트까지 떨어졌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31%, 35%에서 떨어지며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도 9,980, 마이너스 9,980 외국인들이 팔았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마이너스 5,280을 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저께에 이어 64,000원이 무너져서 63,900원. 64,000원. 아, 나도 되게 고민돼. 지금. 64,000원이 무너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달러는 9원 30센트가 지금 현재 내려가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급격히 오늘 많이 오를 것 같아요. 1270원. 네. 엔화는 또 거꾸로 지금 굉장히 그 깐죽거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화가 며칠 동안 내렸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서 좀 샀다. 전 사라는 얘기 안 했어요. 엔화는 900원대가 무너지면 생각해볼 만한 증거자료 다 있어요. 네, 그렇게 얘기했는데 조금씩 살려고요. 조금씩 사실 분은 사세요. 여행 갈 때 당장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좋죠. 1,300, 얼마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바꾸려면 1,944. 싸다 싸. 그런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켜봐야겠죠. 조금 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돈 벌 수 있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더 인터레스팅한 장면을 보기 위해서는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기사를 계속 읽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해외에서 얘기하는 거를 무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네, 자, 굉장히 또 중요한 기사 중에 하나 5월 말 6월 아니에요. 어저께 외국인들이 9,000억 이상을 팔았고 오늘 5,500 이상을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말 외환 보유액이 3개월째 감소다. 세계 순위에서까지도 8위에서 9위로 떨어졌다. 심각한 겁니다. 이 내용. 네. 그래서 지표를 보니까 대단히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게 보이는 4,477이 외국인들이 팔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외화인데 그 외화가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외화, 주식, 개인 달러들 이런 걸 계산해 봤을 때 언제 확 빠져나가면 한 방에 그냥 가버리는 한 방에 가버릴 수 있는 그런 액수들이라는 거를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환 보유고 200억 이상이 빠져나간 5월 말의 계산을 우리가 봤고요. 6월에 지금 더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4천 정도만 남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4천 밑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긴장돼. 여러 가지 생각이 생기면서 외환위기라는 그런 초점보다는 저는 금융위기가 더 빠르지 않을까 그쪽에 초점을 더 두고 있어요. 사실상 자 코로나 불황 직격탄에 저소득 자영업자 빚이 년 소득 7배가 됐다. 빚으로 다중채무라든가 빚으로 연명을
하며 지나간 것이죠. 예, 그래서 2년간의 거르디기 여파로 매출 쪼그라들면서 빚으로 연명을 해 갔는데 앞으로도 대출자 22%가 다중채무자, 금리가 치솟으며 연쇄 부도가 지금 막바지까지 끌고 있어요. 6월 막바지까지, 응? 막바지까지 끌고 있는데 이제 언제 어느 때 꽝! 꽈라꽝꽝 꽝꽝 꽈라가라광꽝 꽝. 이런 얘기가 많이 자영업자들 들으시면 놀리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우리나라의 빚더미에 있는 우리 자영업자 여러분들의 다중채무 다 빚 못 갚죠. 제가 볼 때는 다 기법하시고 다들 손 털고 나오실 확률이 99%. 국민이 빚을 막아야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것을 막아주는 것밖에요. 잘못한 거는 문정권이 다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거를 막아줘야 되는, 예? 이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다.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한국 스태그플레이션은 가능성이 낮으며 빅스텝은 아직이다. 어디 한번 그렇게 끌어봐라. 자, 그러면 그 말이 맞는지 미국 재무부 장관 옐런 인플레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까지 와 있고 정책 최우선 순위로 인플레이션을 정책 최순위로 생각해서 모든 물가를 잡아보도록 노력하겠다. 미국의 재무부 장관 세계의 돈에 대해서 꿰뚫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선진국 물가 상승이 높아서 미 정부 재정 확장 정책 올인론 반박, 물가 높은 수준 유지 예상, 경제 회복에서 안정 성장 이행기. 힘들다, 힘들어,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최악의 미국의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 상태를 미국이 어떻게 어퍼커트 치고 잘 유지해서 갈 것인가. 저는 잘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번에 한 게 아니거든요. 이 재무장관이나 옐런이나 또 그 연준의 제롬 파월이나 다 뭐 버냉키 밑에 있고 누구 밑에 있고 다 밑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다 많이 보았기 때문에 해내긴 하지만은 굉장히 힘든 기간을 거쳐야 되는 그런 것을 미리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이 사람들도 얘기하면서도 어떻게 될지 지네들도 지가 몰라. 지네 봐야 알아. 자, 골드만삭스에서는 국제 유가 3분기 140달러까지 오른다. 그런데 150달러까지 오르면 경기 침체, 출구가 없다. 경기 침체. 150달러까지. 근데 150달러까지 이제 곧 있으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응? 되게 올라가는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 이런 상태에 놓여 있는 미국 얼마나 힘든지 현장에 가서 제가 특파원으로 직접 움직여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 특파원 LA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여기는 LA예요. 박미입니다. 지금 미국 LA의 소비자 물가가 거의 미국의 정국구 물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은 어떻고 저떻고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왜 미국을 알아야 하냐면 미국에서 하고 기침을 하는 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주식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질 것이다. 부동산도 엄청 떨어질 것이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건 틀렸어요? 작년부터 내가 준비하라 그랬지.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내 이 유튜브 하는 놈들을 가서 들여다보니까 99%가 다 집값 상승농자야. 다 오른대 집값이. 그래서 내용을 그렇게 다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말 같지도 않고 어린애들이 나와가지고는 뭐 전세가 올라가면 집값이 당연히 올라가죠. 이러면서 무슨 칠판까지 갖다 놓고 어쩌고 저쩌고. 쟤가 지금 쟤 뭐하는 애야 도대체. 사기꾼이야 아니면 직업이 뭐야? 투자를 해본 애야 아니면 떡방하는 애야? 도대체 떡방하는 애가 현장에서 뛰는 애가 저렇게 집 팔아먹기 위해서 저러는 건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고 영끌 애들이 놀래가지고 그냥 뭐 1억짜리 집을 갖다 5억씩 더 주고 집을 사고 그랬다면 이놈들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에서 이렇게 계속 이 경제에 대한 이야기가 스태그플레이션,
다들 싫지요. 왔다. 저는 오늘 왔다 그러는 거 캐션 마크를 놓긴 했지만은 왔다. 왔어요. 왔다고. 근데 왔다. 캐션 마크. 다른 이 신문 기사도 다 그래요. 왜? 싫은 거예요. 주식이 갑자기 산만이 무너지고 그러면 한 방에 그냥 다 우르르 팔거든. 에? 한두 번 겪었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오늘 지금 2,600이 무너졌지만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 한 방에. 에? 언제 한 방에 갈지 몰라. 이 주식이 그렇게 위험해요. 거기 있다가 이거 팔아야 되나 말이야. 개인 애들이 너무 많이 사놨기 때문에 오늘도 지금 외국인 기관 다 팔고 있는데 개인만 계속 사고 있는 거예요. 왜? 조금 먹어볼까 해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잖아요. 삼성전자가 6만 4천 원이 무너져서 빨리 사야지. 그러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는 더 안전한 것을 원하지. 아, 골치 아파. 6만 3,900원에서 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래. 6만 원 밑으로. 아유, 진짜 힘들다, 힘들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아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올 수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괜찮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물가는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9%까지 물론 지금은 8.8이지만 미국이 9%까지 뛰어. 펑 월세가 올라가. 이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